오늘은 마지막 발표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일과 같은 귀한 자리인데요. 고전 영역으로 동아시아 문화, 디지털화와 한자 절의 재인지를 제기고 부산대학교 허철 교수님 대표였습니다. 허철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전필지 연구소에 연구하고 계시고요. 디지털화, 한국 고전 기계번역을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고 이런 말씀 주실 허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연 데이터의 과정, 간단, 그리고 중학교 내 공연 데이터와의 시사. 이게 사실은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 데이터와의 지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의 고전적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또 업체나 회사의 차원에서의 그런 산발적인 데이터를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라는 2000년에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권에서 데이터화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지도 사업에 마찬가지로 모든 자율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개방력에 사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렇게 어떤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부실록 CD롬이 나온 이후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가주도 사업으로 이해까지 됐었고 그리고 약 2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비를 받기 위한 사업으로 이 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적 데이터화보다는 양적 데이터화를 요구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문헌들 중에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문헌들을 데이터화하겠다. 그러니 이 데이터화하는 양만큼의 금액을 지원해달라. 라고 하는 쪽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 및 데이터 처리와 정제 등에 관련된 기초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고문헌이라고 하면 그 고문헌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문헌만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인력 용역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인력 용역 사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주해서 자기들이 관련 있는 사람들 혹은 업체 쪽에다가 그 하청을 주고 하청 주는 사람들이 글자당 얼마씩의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거나 회사를 성장시키는 경비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인력 용역 사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업체 선정과 진행을 통해서 결과물 취득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이 업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산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했던 모든 결과물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물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업체에서 우리는 이건 못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득의 주체는 결국은 이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였고 그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껍데기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위에 선정되고 나면 1년치의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게 되고 업체가 용역을 맡게 되고 데이터화를 하는데 인력, 교감, 순도 확보 그걸 통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데이터를 검수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이 과정이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의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업체인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싼 가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지. 이 결과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고 이 결과물들의 순도가 얼마큼 좋아지고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론 디지털화 사업은 제가 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사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연구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할 때 사업은 연구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연구의 영역보다는 어떻게 하면 디지털 출판물들을 많이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이득을 챙긴 것은 대부분의 업체였다. 주관기관은 데이터의 원천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 가공 인력을 제공하고 감독하고 성과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만든 자료, 고전 번역원이 만든 자료 등등 이렇게 주관기관의 명의는 나가지만 사실 그 안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지. 업체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합니다. 연도가 아닌 양가 질의 확보를 이루어지죠. 문제는 주관기관은 업체에서 어떻게 데이터 가공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가 나중에 주관기관에 넘겨주는 데이터를 빼고 나머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자기들이 취득했던 그 이외의 부산물들은 자기 것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원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10년 전에 제가 홍콩의 시티대학에 가서 이제 어떤 발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내부 자료, 인터넷에 올라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데이터된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정보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던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업체가 홍콩의 시티대학에 판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또 윤역자는 업체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 획득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제공된 데이터만 사용하게 되고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문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론 디지털화 있고 전자책화 그리고 데이터 전사라고 하는 측면의 단순한 목적으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 연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론 디지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기초연구 자산이 축적의 부재가 됩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승리만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중간에 과제를 진행하다가 업체가 도사들였어.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찾았어요. 근데 새로운 업체가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소스를 달라고 해도 소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데이터를 전부 다 갈아엎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을 떨어지게 됩니다. 양은 채워야 되니까. 데이터화는 결국 연구 용역 사업이었고 연구 용역 사업이 아니라 인력 용역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동양 고전을 데이터화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동양 고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들을 과연 이 데이터들이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자는 단순히 한자가 아니라 한자에서의 여러 가지 사용상의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체자 문제, 혹은 분화자 문제, 혹은 의미의 확장성의 문제.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도 오늘 얘기하셨던 기회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자의 음가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여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또 한자의 형태는 그 형태가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누가 출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출판 문화가 어땠고 서체가 어땠고 그 당시에 인문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들을 가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때 보다 더 당시의 상황에 부합되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대중화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그것들을 전부 다 현대식으로 바꿔버립니다. 현대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정보화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정본화 그리고 전사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과연 우리가 현재 추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 앞에 있는 분석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뒤섞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처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판본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본들의 존재는 당연히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사화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본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피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왕건의 이름이 나오는 권자가 획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가? 당시 피회입니다. 당시 문화죠. 그런데 우리는 전사를 과정에서 왕건의 권자를 세월 권자를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오죠. 원래라고 할 때 우리가 원래 이런 모양이라고 할 때 원자는 우리가 원나라고 할 때 그 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원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원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바뀌어버립니다.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력하는 사람이 이게 이 글자의 대표자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바꾸다 보면 원본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체자, 통가자, 피해 등의 현상은 고전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이 디지털 데이터화를 되면서 손실되는 거죠. 물론 당시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니코드, KSC5601, 그 다음에 유니코드, 그 다음에 유니코드 넘어서 확장 A, 확장 B, 확장 C까지 넘어오면서 당시에 입력이 가능했던 글자는 확장 A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부를 치환해서 입력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유니코드가 확장 F0까지 넘어가고 유니코드 확장 F0은 96,000자 정도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만들어진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자로 바꾸었거나, 사실 대표자로 말도 좀 애매하겠고요. 바꾸었거나 혹은 이미 좀 넣었던 것들이 현재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한결한 얘기보다는 사실은 관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데이터 전환의 목적이 최대한 원전과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데이터 전사원의 목적이 최대한 원전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현대 이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이 문제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화에서도 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떤 문헌에 오자가 있었다, 어떤 문헌에 탈자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한자에 관련된, 공문안에 관련된 연구는 정말로 박약합니다. 초기 작업에서 유니코드 한자 검색기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승정원 유대나 조항조 실력을 입력을 하면서 입력할 수 없는 글자들을 비표준 문자라고 해서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문자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저 작업이 2002년에 한 번 되고 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전화가 되면서 그것을 입력이 불가능한 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작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까 한자 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문화체육 관광부가 있을 때 그 당시에 한자 음, 익스텐션 B까지 한자 음을 정리하는 국가연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익스텐션 학점 B 영역에서 약 3분의 1 정도만 음가를 정했고 나머지 음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익스텐션 F까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음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폰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폰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데이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죠. 또 표점과 교감을 하게 되는데 표점과 교감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당연히 전자 이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걸 이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본이냐면 원전 데이터와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는 전자 이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건 후미정음입니다. 후미정음 테레본인데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부분은 유니코드의 확장 지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두 개의 글자는 지금까지 후미정음의 전자본에는 입력이 안 되는 글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치화돼서 입력했던 거. 그럼 저 가운데 네 번째 줄에 있는 위에서 세 번째 글자, 저 글자는 입력이 가능할까요? 현재까지도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0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글자를 수집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대만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연구기관이 선정이 되고 연구기관에 하는 일들은 한자 코드를 만들거나 한자 폰트를 만들거나 한자 입력을 개발한다거나 표점과 교감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시 말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기관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생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을 내가 개발할 수 있는가가 초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와서 수없이 많은 OCR들, 자동 표정기들, 그 다음에 교감, 자동 교감기들 등등이 이런 기관들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연구 결과, 축적 결과물을 가지고 업체가 상품을 개발합니다. 이 업체의 상품 개발은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중화서고, 상해보죠, 상무인 서관 등등의 국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들, 출판사들이 전부가 다 상품 개발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서울에서 최근에 만들고 있는 디지털 고전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경농업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고속출판사는 저 광주 쪽에 있는 대학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 디지털인문연구소는 선생님께서 들어보신 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그냥 유튜브를 쓰잖아요. 근데 주목은 유튜브를 못 쓰니까 자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또우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또우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합니다. 기술의 개발을 연구는 대학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것은 업체가 합니다. 따라서 업체는 상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유료와 무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들이 개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영상을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OCR입니다. OCR인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한문 전적이죠. 전적을 전부 다 OCR을 읽어내는데 약 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지금 작년 전입니다.
올해 나온 기술은 훨씬 더 좋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서 형태수 분석기, 아까 그 근현대 잘 텍스트 분석기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다른 형태수 분석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형태수 분석기, 그 다음에 엔티티, 개체별 인식기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양쪽에 놓고서 그것들 서로 비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표점을 찍어줄까, 개체명을 인식해줄까 등등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앵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쪽에 문헌에 있는 그 어휘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시대의 동일 문헌, 동일시대의 다른 이본들 혹은 다른 책들을 갖다 놓고서 동일 시계열로 놓고서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이 상업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문헌 텍스트에 비교해서 총 9개의 텍스트를 입력해서 비교해보면 옆에 이런 것처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본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어휘 얘기 나왔었는데 한화대사전의 어휘를 가지고서 양경사범대의 이민교수팀에서 한화대사전의 어휘를 가지고서 어휘의 생성과 소멸, 그다음 변화의 과정을 분석한 프로그램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아까 그 일본어와 한국어 어휘 얘기하셨는데 국정외고대학교에서 근현대 한중일 언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근대 자료들을 가지고서 어휘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원화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라지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송원화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라지 그래프 베이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연표를 만드는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그 다음에 GIS랑 결합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3년 안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연구가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경대학교의 디지털 인간 연구소와 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식고전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한 글자가 굉장히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체자를 종합적으로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글자를 읽으면 이 한 글자와 매칭될 수 있는 이체자가 있고 이체자가 들어가 있는 문헌을 같이 검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에 다시 부가정보로서 사전 정보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표점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여기서 문헌을 입력하고 자기가 올려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전적 화야 디지털화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 검증원의 사업성과 부풀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문 OCR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약 90% 정도 되는 한문 전적으로 OCR로 비교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연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사업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고전번역을 승정한 얘기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번역기를 만들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번역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기계 번역기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자동평가 점수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수동평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데이터를 용역사업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와 제작자가 분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한자와 고전이다 보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의 이념이 이 사업에 개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방구에다가 유니코드, 합참 B 영역을 넘어서서 C 영역, D 영역, E 영역, F 영역에 한자음을 정하는 영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한자의 영역은 한국에서 다뤄질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의 부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폰트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폰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글자를 무엇으로 치환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경우가 고전번역원의 데이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그겁니다. 연구와 상업화, 연구를 한 주체와 사업한 주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인력 양성과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문헌의 불완전한 디지털 데이터와 문헌의 디지털 데이터의 방향, 이 5가지가 다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정보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연구를 보면 그 연구를 위해서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원시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잘못된 데이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원전 그대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따라서 이미지 스캔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전사 데이터도 필요하고 고도화와 가공이 필요한 것도 있고 표점과 교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본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보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대신에 이 안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자연 데이터라든가 말뭉치 데이터 플러스 어휘 의미만 전문용어 실소스, 온토로지 우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지리 정보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거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순으로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연암박전이라고 할 때 연암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병을 막문치 중요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LLM, GPT, 그리고 RAG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문화 데이터라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이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표준화, 고도화, 재가공화, 재활용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논의의 초점을 확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 고전문헌 지식 베이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문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흘러왔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중화권이라든가 혹은 일본이라든가 이걸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가주도위원회 혹은 민간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지금 26개 기관들이 각자 다른 포맷과 각자 다른 구조를 가지고 각자 다른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주도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과 맞느냐 라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한국 문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한국 소장 문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고전 데이터는요 한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 고문헌들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이 논어에 집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헌은 데이터와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가 됩니다. 목미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의도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경사자집이라고 하는 분류에서 오면 굉장히 많은 지식 데이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 데이터들을 우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사람에 의한 우리나라 국문화의 그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껴놓는다?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소장 문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공유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나 데이터의 지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와 상품이 아까 분리가 왔듯이 분리가 필요해서 데이터 가공과 재가공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 연구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방안, 무분별한 선도가 선의의 지향.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아픈 기억이 제가 좀 많아서 그런데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선 후기에 보면 언어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언어본들은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오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형태소분석에 개발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서 연구과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티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평가 결과가 뭐로 나왔냐면 이건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상품화되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 결과가 옵니다. 전 통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상품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F1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F1 지수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작권의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한문 전적 데이터를 탐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누가 만들었다, 어떤 기관에서 제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무분별하게 다른 곳에서 다르게 사용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와 일개 관리도 우리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자가 이해입니다. 저는 전공은 중문과예요. 한자학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한 2, 3년 전에 되었습니다. 최철 교수님께서는 4년간 동아시아 공문학에 한자책 문제를 가르치면서 원수 느낌, 시대 국제과 나아가야 시작해 주셨습니다. 한자 입력이나 입체 자체, 정확도 저는 한국의 고유 한자의 국자 연구를 하면서 국자 입력의 어려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한국 역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유니코드 한자 검색 시스템에는 코드는 존재하지만 폰트가 없어서 입력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코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는 글자들이 많아서 입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글자들을 단순한 이미지로 처리하면 통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의 입력을 먼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국자 코드가 역의 한자로 중화자고와 같은 형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중요성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적의 전산화나 분석 툴이 매우 활발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런 시점 세자 정보를 다 담고 한 가지 텍스트에 대해서 간체본, 번체본, 저본의 그 원래 자형을 보존한 까지 하고 있어서 일반 이용자와 연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동 표정이나 형태소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대량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이들이 지닌 디지털화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번째는 한자 OCR과 관련해서 국가진흥원의 고도사 한자 인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VIT 같이 유료화되어서 업체인데 자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한자 자연 검색 부분에서 한자 모양을 보고 연상되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답하는 처음 보는 한자를 찾는 방법을 활용했는데 한자와 한글자만 연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째, 데이터의 정확도 측면에서 한자의 올바른 입력, 문자자의 그 생긴 그대로의 입력 못지않게 텍스트의 구조를 기대 가독형으로 전환하는 한번 설명합니다. 주석 같은 거, 텍스트의 구조를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TI를 표준 규격으로 문헌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의 구조와 같은 것을 기존의 XML로 전환합니다. 저는